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들. 오늘은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한 시즌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뉴미디어 능력개발원이라는 온라인 마케팅, 교육, 컨설팅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교육 강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어윤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햄버거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어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딱 봐도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맞죠? 네, 빅맥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 하는 사진일까요? 움직이네요. 움직이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움짤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짤, 움직이는 이미지. 확장자로는 GIF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얘도 머리에 이쁜 고양이가 머리에 빅맥을 쓰고 있네요. 맞죠? 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 제품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판매하는 행위 그 자체를 우리는 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고객이죠. 고객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어떻냐? 당신은 이런 걸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 사용해 보니까 뭐가 불편하느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랬다 저랬다 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부가적인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기획입니다. 기획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개발을 의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발 의뢰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요, 네, 어떤 가격에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이벤트를 통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마케팅은 영업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햄버거 사진 1번과 고양이 사진 2번, 이 두 사진을 여러분들이 자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 카톡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전달해 보세요. 친구에게 전달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을 보내시겠어요? 그렇죠. 2번을 보내시려고 하실 겁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귀여우니까. 이게 바로 소셜 SNS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영업과 마케팅 그리고 SNS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나의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케팅을 하는가?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케팅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마케팅의 목적,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인데요. 이 매출은 온라인상에서의 매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노출입니다. 노출이 되어야 누군가는 그 노출을 된 걸 보고 클릭을 할 거고요.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품을 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하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게 되겠죠. 또한 SNS에 올리게 되면 누군가는 더 많은 노출에 의해서 또다시 클릭, 가입, 결제로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온라인상에서의 핵심으로 보는 거 바로 키워드였죠. 네, 온라인 검색은 상위 노출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페이지에 노출이 안 된다, 2페이지에 노출이 안 된다면 저기 네이버 검색했는데 10페이지에 내게 노출이 된다? 아마 찾아와서 10페이지에 있는 저의 컨텐츠, 저의 내용을 클릭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 우리도 클릭을 안 하니까요. 맞죠? 아무튼
키워드는 마케팅의 전부입니다. 바로 인지, 흥미, 검색과 구매, 공유라는 구매 행동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고 검색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구매를 했을 때 공유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공유는 다시 검색으로 이어지고요. 그 검색은 구매와 공유로 다시 연속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바로 메인 키워드에서 점점 확장하는 확장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 용품이라는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향 키워드, 바로 뭐 도매라든지 싼 곳, 할인, 저가, 추천, 종류라는 특성 키워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강아지 용품 도매, 강아지 용품 할인, 강아지 용품 추천 등등의 키워드가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인 키워드에서 확장 키워드까지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키워드 축출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네, 자동 완성 키워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아지 용품이라고 검색했을 때 밑으로 쭉 나오는 거, 얘네들이 바로 자동 완성 키워드였죠.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하단으로 내리시면 추천 검색어 또는 연관 검색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키워드 분석 축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메인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검색을 하니까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파워링크 나오고요. 쇼핑도 나오고요. 지도, 뷰, 지식인, 이미지 검색, 동영상 검색 이런 것들이 쭉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순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순서가 달라질까요?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 섹션들이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키워드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키워드마다 연간 검색어, 월간 검색어 수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 모바일에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 키워드마다 이러한 섹션에서 나오더라, 섹션이 순서가 이렇더라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키워드 한번 볼까요? 강아지 옷 만들기라고 하니까 광고에서 네이버 쇼핑이 아니라 뷰가 먼저 나오고 사이트가 나오고 세 번째 네이버 쇼핑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키워드는 쇼핑보다도 뷰, 그러니까 즉 블로그라든지 카페에서 더 많은 컨텐츠를 보더라라는 겁니다. 키워드가 강아지 옷 만들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키워드마다 어떤 섹션이 나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한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네이버 검색 광고 searchad.naver.com이라는 곳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시즌 키워드로 크리스마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뽑을 수 있었던 것처럼 PC 그리고 모바일에서의 조회수가 나오네요. 어마어마한데요. 맞죠? 제가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상품 검색을 한번 검색 키워드를 한번 클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클릭을 하니까 월별 검색수 추이라고 해서 최근 1년간의 키워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21년 9월부터 크리스마스 소품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조회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12월 달에는 최고점을 찍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연중 언제 가장 많이 증가되고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12월 달 크리스마스 소품이라고 12월 달에 홍보를 준비를 하면 늦었다라는 겁니다. 시즌 키워드들은 그 전에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그게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 부분에서는요, 데이터 랩이라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에서 쇼핑 인사이트라든지 각각의 키워드별로 월별로, 날별로, 일자별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어떤 나의 상품 중에서 어떤 유사 키워드들이 뭐 인기가 좋은지, 그룹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나를 찾아올 때 사용하는 키워드를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좋은 채널들 바로 네이버, 구글,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고 찾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한테도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그랬을 때 그 상품에 대한 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기를 보면은 고객들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객들에게 환대받는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희 정미소는 정선에서 나고 자란 특산물로 만드는 쌀 디저트 베이커리입니다. 정선에 놀러 오시면 정미소에 꼭 들려주세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하나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 있죠. 바로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하는 SNS 꼭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데이터, 정보의 차이점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데이터들인 거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날씨를 봅니다.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물어봤어요. 비가 온다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산을 챙겨 두고 나오겠죠.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온다라는, 눈이 온다라는 데이터가 나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하면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로 끝나는 거죠. 데이터? 저는 오늘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글자에 여러분들은 글을 쓰시죠. 그런데 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가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뭐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라고 글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여지없이 나의 글에다가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어윤재가 겨울에 베트남 국제여행 다낭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여행사가 베트남 여행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냐? 바로 저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매체에 의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전환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광고 상품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페이스북 쓰는 거, SNS 쓰는 거 안 해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제가 또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정 동의각대 올라가는 길, 학창시절 누구나 이곳에 추억이 있으시죠?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요, 3일 만에 좋아요가 5,000개, 댓글이 2,000개가 달렸네요. 어마어마하게 달렸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사투리 안 쓰잖아요.
쓰나요?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부산 양정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는 이 길 절대 다시 안 온다라고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만에 가니까 반갑더라고요. 하나도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를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골뱅이 신혜린 크크크라고 글을 썼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저 언덕이 그리워질 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요, 내가 글을 쓰면 타임라인에 글이 올라가는데요. 이 글은 누구한테 보여지느냐?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라는 곳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기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알림이 가서 이 친구 누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어, 댓글을 남겼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친구는요, 나를 아예 이 글을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임라인에 올라간 길이 또 다른 친구의 뉴스피드에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글쓰기 확산 알고리즘입니다. SNS의 확산 알고리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좋아요와 댓글, 공유하기를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마케팅이라고 했던 이 SNS,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요, 외식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친구를 5,000명까지 가능한 친구를 확보를 하고 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주고 이벤트를 하면서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출이 4배 이상 올랐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시점에서 다시 지금은 인테리어도 바꿔가면서 호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 경북 구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확보를 하고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고객이 오히려 이러한 곳을 홍보해주고 컨텐츠를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SNS를 통해서 나의 고객을 친구로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의 고객, 나의 글에 반응하는 친구를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냐? 여러분들 지역에 군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 시청에 좋아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나의 친한 친구들이 아니라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SNS 친구로 확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너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지역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로 고객을 친구로 다시 만들어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타겟 인물, 타겟 페이지, 타겟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친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한 달이 안 돼서 3,000명, 4,000명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확보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친구도 어떤 사람인가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댓글, 공감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관종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은 관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종, 남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아이템 비즈니스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SNS에 올렸던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컨텐츠들이 먹히는지. 빼빼로데이 때 뭐 받으셨나요? 1번, 2번? 네, 2번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으시겠다, 맞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충분히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SNS에 글을 쓸 수 있을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어떤가요? 남녀공학에서 여자들이 물 마실 때 정말 남자들이 이렇게 해주나요? 머리 잡아주나요? 뒤에 리얼 이형은 뭐죠? 리얼? 아니요. 레알입니다. 레알. 자, 이게 뭐라고 7,000명이 좋아요를 하고 15,000명이 댓글을 남겼네요. 과연 저는 남녀공학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나요? 네,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저기 힘줄 봐라, 곧 머리 박는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골뱅이 남자친구, 골뱅이 여자친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골뱅이 어윤재, 넌 이렇게 해줄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 어윤재가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또 댓글을 달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넌 내 남자친구도 아니야. 저리 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로 남겨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네. 점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내 친구도 먹어요. 누구? 라고 하니까 단무지 그릇이 남았죠? 거기다가 밥그릇이 실제 밥그릇이네요. 여기에다가 밥을 이만큼 쌓아 올렸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누구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친구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골뱅이 어윤재, 야 돼지야 너는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지?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바로 댓글을 남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공유는 많이 받는 게 좋다? 적게 받는 게 좋다? 많이 받는 게 좋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죠. 제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오뎅을 50% 할인할까요? 떡볶이를 50% 할인할까요? 라고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떡볶이, 오뎅 막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는 손가락, 하나는 하트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트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떡볶이 50% 할인할 테니까 좋아요 누르신 분들 다 오셔서 구입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고객을 참여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이 이미지는 통삼겹 스테이크인데요. 평점이 별 5개가 있네요. 오, 별 5개. 이건 누가 주는 건가요? 뭐, 먹슬랭? 뭐 이런 쪽에서 주나요? 아니죠. 이 컨텐츠를 올린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리시면서 별 5개가 아니라 1개만 주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맞죠? 1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어쩐지 소스가 시커먼 게 맛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별 5개 주니까 어쩐지 소스가 진한 게 맛있어 보인다 라고 고객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지 하나에도 스토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에다가 스토리를 부여해 보십시오.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템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SNS 좋습니다.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네,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SNS의 친구, 바로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친구로 확보를 하는 거죠. 누가 자꾸 나한테 친구 신청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락하고 안 하고는 뭐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친구들을 모으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나의 아이템들을 광고하고 게시물을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돈이 들어갈 뿐이겠죠. 그런데요, 꼭 명심하실 거,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그 돈도 많은 부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